자, 킬만 주간 매크로 지표 그냥 대충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마어마해요. 지표들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게 없지만은 내일 가면은 일단 절투보고서 발표합니다. 구인구지. 근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800만대에서 790만대로 이 정도 사람 필요해 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소비가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멀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구글 폐장 후에 하고 AMD 폐장 후에 이렇게 발표하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이것을 이제 민간에서 발표하는 거고, 이것도 이전보다 좀 줄어드는 느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자체는 3분기 GDP가 이때 발표합니다. GDP가 3% 정도 나온다. 2%만 해도 괜찮은 건데 3%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여전히 성장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실적 발표 폐장 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CPI 발표하네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있고, 그 다음에 CPI 발표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닷컴 폐장 후에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실업률 4.1% 정도, 전에 4.3에서 4.2 갔다가 4.1까지 갔나요? 그래서 실업률 발표하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하고, 비농업 고용지수 지난달에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다시 많이 주는 걸로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또 높게 나오면 괜찮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포커스 맞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킬만 주간 매크로 지표. 자,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색상이 50일짜리 이동평균선이 이 그린 컬러인데, 100일짜리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났어요. 골든크로스 났고, 200일짜리 이동평균선까지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일하고 200일선을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판단을 하죠. 근데 지금 골든크로스 났다. 그리고 100일짜리하고 200일짜리는 아직 간격이 좀 있지만은, 여기서 가격 변화가 좀 있으면은, 뚫으면은 11월 정도에는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정배열은 안 됐지만은 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조정시 지지라인,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이 이 두 개가 유지가 됐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여기 70 넘어가면은 이제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죠. 70을 살짝 넘어갔다가, 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뭐 이걸 이제 끝났네, 과매수니까 팔아야겠네, 이렇게들 판단들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넘어가면 오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59.8 정도 내려왔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퍼센테이지 R이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0 위에 있으면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 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마이너스 20에서 더 올라갔어요. 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쇼터몰더의 평단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여기 밑에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자이면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쇼터몰더의 평단 자체가 고개 살짝 들었어요. 살짝. 쇼터몰드의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야지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데 조금 이제 평탄해졌어요. 살짝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장기 홀더의 물량 변화. 장기 홀더들이 팔아서 쇼터몰더들이 이것을 사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좀 줄어들고 있어요. 팔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도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서 다시 이렇게 가격을 끌고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반감기 지나고 나서, 미드타워 반감기 지나고 나서 이런 경우들이 크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추세가 되어야 된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격 올라가면 이제 바뀔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죠.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커. 킬리만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이지만 기관들은 최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이낸스 거래들이 미국 기관들보다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바이낸스 거래소하고 저희 코인베이스하고,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중국이라고 표현할게요. 바이낸스. 근데 미국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기관들이 막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막 사면은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ETF에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ETF에 자금 집어넣은 사람 누굽니까? 기관들이죠. 그럼 ETF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ETF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도 이게 코인베이스 쪽에 비트코인을 사는 쪽이에요. 그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낸스 쪽에서 더 비싸게 사고 있다. 더 비싸게. 이거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역프로 가는 거 좋죠. 미국이 더 비싸게 사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버블은 얘네들이 만듭니다. 나중에 불량 봐요.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0% 70% 막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김치 프리미엄 팍팍 올라갔었고. 그런 데가 이제 뭐 인간 지표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지표들인 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투자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한 10일 평균 정도로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은 지금 위치는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의 위치가 차트상으로 어떤 위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위치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치가 어디예요? 이렇게 떨어진 위치. 뭐 바닥이었네. 사이클에 대한 바닥.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바닥 위치 체크할 때 뭐 2번 있고, 이게 다시 올라갔으면 좋은 건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각도로 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올 때 바닥 형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로운 또 바닥?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ETF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이건 확 올라가겠네.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타이밍 자체가 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확 뚫고 올라가는 이제 위치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게 희한하다, 조금 이제 안 좋다, 이게 몇 주 됐죠? 안 좋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것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를 봤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글도 그렇게 써드렸고, 그런데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고 있는 거고, 이 정도 위치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다이버전스는 맞아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바닥 거의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계속 더 떨어질까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야 될 거고, 살짝 여기 위로 고개를 좀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지난주 오후 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루만 빼고 계속 유입이었다. 상당량 이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72, 지난주하고 비슷한 위치 정도 이렇게 있다. 와, 이제는 버블이 끝자락 아니야? 이런 것보다 가격을 끌어올릴 때 이런 위치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 자, 그리고 볼륨 모멘텀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표. 그래서 거래소 쪽에 유입량하고 아웃플로우 나가는 양을 합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30일짜리 이동평균하고 365일짜리 1년짜리 이동평균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 있었을 때 뭔가 거래소 쪽에 들락날락 거리는 게 많다. 와, 그러면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럼 이 가게 좀 비싸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이런 경우가 이렇게 버블에 대한 위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같은 경우도 중간에 페이크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위치. 지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작년에 한번 테스트하고 이번에 좀 길었죠. 이번에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표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직 안 왔어.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고개를 든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가겠죠. 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고 가격 2,745불까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3,000불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이제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킬리만은 이건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50, 100, 200 가격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맥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하나 보이는 것 자체가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살짝 보인다. 여기에서 이 고점 찍었을 때하고 이 고점 찍었을 때 선을 이어봤더니 쭉 이렇게 내려오는 쪽이고, 이것도 가격이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 안 닿고 지금 내려갔어요. 안 닿고. 그래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맞다면은 보리밥 하다가 쌀밥 하는 격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돌파했다, 가격도 올라가고 이 보조 지표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봤던 것 자체가 이제 캔슬이 되는 거예요. 캔슬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중에 비트코인 볼 때도 하락 다이버전스를 중요하게 할 거고, 오늘 RSI 보는 것 자체도 이거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버블의
끝자락에서 시장이 환호성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팔고 나온다? 무엇을 근거로 할 거예요? 킬리마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이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잘 갈 것 같아. 긍정적이야, 킬리마나.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이야기한 10년에서 2년짜리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정상화됐잖아. 이제 터지는 거 아니야? 지난주하고 비슷했어요. 14bp 정도 뭐 되어 있는데 거의 지난주하고 이제 비슷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50bp 금리 인하 했는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나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모두 상승 중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야 큰일 났어. 금리 인하해야 돼. 근데 2년짜리는 빨리 지금 인하되고 10년짜리는 천천히 인하돼. 그래서 역전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는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네. 10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려. 다시 인플레이션 올 거야? 금리 올릴 거야? 그걸 봤던지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돈 찍어낸다고. 1기도 아니고 2기야. 1기 때는 그냥 저 백악관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리 익히는데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해. 지리 다 알고 사람 다 알고 사람 이렇게 다루는 방법까지 알고 그리고 애 지금 이제 꼭지 돌았어. 법원에 자꾸 끌려가는데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아. 돈 허벌나게 풀겠지. 채권 엄청나게 찍어내겠지. 그럼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2년짜리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경기 침체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해드릴게요.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봐야 돼요. 경기 침체가 뭐 연착륙이니? 이번에 아니라 다시 착륙 없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좋아지고 있어. 골드락스야. 시장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경기 침체를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를 봐야 돼. 다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시장이 그냥 좋게 가더라도 다시 돈을 풀 거라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다시 금리 인상이에요. 그럼 또 시장에 충격이 있는 거고 그 시간대가 우리가 예측한 시간대가 아니라서 조금 이제 힘든 거지. 어떤 사이클들은 비슷하게 갑니다. 결국에. 자, 그리고 10년에서 3개월짜리 금리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24bp 역전 중입니다. 근데 지난주에가 마이너스 50bp 정도 이랬었는데 지금 확 줄었어요. 절반 정도가 정상화 쪽으로 그냥 올라가 줬습니다. 그냥 올라가 줬어요. 지난번에가 마이너스 50bp인데 24bp로 상승을 했어요. 어찌됐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얘도 상승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상화까지 된다고 하면은 킬리마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패드 와치 같은 경우를 보면 이래요. 현재 금리가 4.75에서 5%인데 지금 금리 인하 11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도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친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동결 한 번 있고 여기 동결 한 번 있고 동결 한 번 있고 50bp 금리 인하 하는 게 없어요.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베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다 베팅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은행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급준비금 잔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한 3주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포 쪽 잔고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내포 쪽에서 잔고가 감소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급준비금 쪽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GDP now 아직까지 3분기지만 아까 봤듯이 10월 25일날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3.3% 정도 성장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3분기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났어요. 경기 침체 아니었고요. 그리고 4분기도 이제 봐야죠. 그런데 그게 당장에 보이는 것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킬리만 주간 매크로 지표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